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썸네일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런저런 내용을 넣어놨는데, 썸네일 문구 내용만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넣어둘 테니까 클릭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금리 인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경기 둔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 인하했다고 하고, 예상보다 노동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30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이고, 앞으로도 금리가 더 인하될 텐데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0.25% 인하 예상도 많았던 상황에서 뭔가 더 심각해져서 서둘러서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초기에는 주가가 나락으로 갔지만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최고점을 경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전문가들 의견 역시 S&P 500이 위로 간다는 의견과 아래로 간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스스로 알아서 좋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대 지수는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했고, 다우와 S&P 500은 주중에 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한 주간의 마켓맵 색깔은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3대 지수가 전주 대비 상승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시황을 정리하고 스크랩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기 둔화 심상치 않다. 예상 깨고 빅컷으로 선제 대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이제는 고용에 관한 이야기를 실컷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인텔 파운드리 분사 최종 결정. 인텔 주주에 대한 희망 고문이 또 시작됐는데, 파운드리 매각이 아닌 분사로 최종 결정됐고, 유럽 공장은 잠시 보류로 결정됐습니다. 역시 미국 정부의 지원이 빵빵한 상태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 칩을 생산하기로 계약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파운드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면 볼수록 TSMC가 너무나도 강력한데 이거를 일부라도 가져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일말의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퀄컴 인텔 인수 타진, 어제 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려고 타진 중이라는 소식인데,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독점 조사 때문에 힘들 거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모르겠고 주가만 올라주면 땡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이키 특단의 조치 CEO 교체. 나이키도 결국 CEO 교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켓맵에서도 사라진 나이키인데, 일단 얼마 전 스타벅스와 마찬가지로 CEO 교체 소식에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나이키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뭔가 정말 슈퍼스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모델이 됐을 때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하루 아닌 월간 수익률 추종 장기 투자 레버리지 ETF 나왔다 라는 기사인데, 레버리지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신박해 보여서 스크랩을 했는데, S&P 500, 나스닥 100, 반도체 지수, 테슬라, 엔비디아를 레버리지로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루 수익률이 아닌 주간, 월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ETF가 출시됐다는 기사인데요. 글쎄요, 저는 이게 훨씬 위험해 보이는데 아닌가? 3배가 아니라 2배라 괜찮은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루 단위로 투자하면서 폭락을 한다면 지수 추종 같은 경우는 서킷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주 단위, 월 단위로 가면 폭락이 왔을 때 버틸 재간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별주는 말할 것도 없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고 만들었을 테니까 일단은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보시면 티커명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당 75분 금투세 공개토론 24일 당론 윤곽. 그놈의 금투세. 유예될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는 한데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의원님이 금투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 1%의 투자금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모르는지, 그 1%가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은 알바생도 세금 내는데 주식 부자는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지 같은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일단 이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뭐라 하는 거고, 저는 정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드는 소스를 하나 알려드리면, 채널 2개를 만드시고 한쪽에서는 윤석열 욕을 겁나 하고 한쪽에서는 이재명 욕을 겁나 하는 거야. 그럼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해봐야 욕만 나오는 이야기고, 다음으로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떨어지면 좀 더 사야지 라고 생각했던 코인 계좌가 제 희망과 다르게 반등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아직 마이너스이긴 한데 큰 욕심 버리고 잡코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개만 꾸준히 가져가 볼 거고, 이번 주 수익률이 7.41%입니다. 다음으로 저의 미국 계좌 수익률은 저번 주 12%대에서 16%가 됐습니다. 리얼티 인컴만 빼고 전체적으로 좋아졌고, 리얼티 인컴이 놓쳤던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9월 11일 기사인데 부동산 수입에 따른 127번째 월 배당금 인상, 한 주당 0.2630달러에서 0.2635달러가 되는 것이고, 1년으로 보면 3.156달러에서 3.162달러가 됩니다. 리얼티 인컴 CEO는 배당금은 리얼티 인컴 사명의 핵심이고 1994년 상장 후 108분기 연속 인상이며 오늘의 선언이 55년 리얼티 인컴 역사에서 651번째 월 배당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얼티 인컴은 저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회사 로고 밑에 문구 이거 진짜 미쳤잖아. 너무 좋아. 저는 너무 좋아요. 다음으로 또다시 처물려서 극복 중인 속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기회비용 모르냐? 팔고 다른 걸로 벌어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딴 거 몰라요. 버티면 오를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삼슬라는 최근 테슬라 분위기가 좋은 덕분에 역시 좋은 상황이고, 지난주보다 수익률이 10% 정도 올라 있는데 이것만 보고 삼슬라에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저는 평단을 12달러대까지 내려놓은 상황인데 삼슬라의 현재 주가는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와 비슷하고, 당시 테슬라 주가가 200달러 아래였는데 이번 주 테슬라 주가가 238달러. 만약 제가 평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테슬라 주가가 당시보다 15%는 올라야 본전이 됐을 상황이니까, 이런 수익률만 보시고 위험한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계좌는 여전히 별다른 반전이 없습니다. 그냥 손절하고 미국 주식으로 갈아탈까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계잡주를 손절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신문 기사를 보고 산 건데 아이템은 좋은데 모르겠고요. 제발 주식 투자 좀 하라고 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연금저축계좌 수익률이 지난주 56%에서 60%가 됐습니다. 이번 명절에 사촌동생들한테도 이거를 보여주면서 나스닥 100, S&P 500 ETF 2개에는 꼭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개별주는 알아서 공부해서 사고 이거 2개는 꼭 사서 모으라고 했는데 역시나 안 샀겠죠.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숨만 쉬고 살아도 돈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